공동인 공주문화재단에서 주최하고 공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상명대학교 문화정책연구소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공주문화예술교육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주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해주고 계신 현장 참가자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공주문화재단 공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 포럼은 공주가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교육 패러다임, 기초지역의 지역문화예술 교육 변화와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아쉽지만 많은 참석자들을 현장에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참가자 여러분과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공주지역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협력기관에서 참석하셔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잘 준수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옥배 공주문화재단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문옥배입니다. 공주문화재단이 작년 2020년 9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출범과 동시에 공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바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6개월이 안 돼서 설립 6개월 만에 올해로 두 번째 사업을 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초문화예술교육 거점 사업에 충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 이제 공주가 기존에 교육도시로 불렸던 공주가 또다시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 가져도 많은 이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재단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그리고 상명대학교 문화정책연구소 이렇게 세 기관이 함께하는 이 포럼을 통해서 이 나온 성과로서 앞으로 공주가 지역의 거점 문화예술교육 구축을 위한 이런 발판을 마련하는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오늘 많은 논의와 성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실 이동수 상명대학교 교수이시자 상명대학교 문화정책연구소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이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교수님 좀.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공주문화예술교육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에 앞서서 오늘 좀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오늘 공주문화재단 공주가 문화도시 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고요. 아마 재수 끝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정말 좋은 날이고 축하할 날입니다. 축하 분위기에서 이 포럼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2021년 공주문화예술교육 포럼 진행을 맡은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이동수입니다. 자, 우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공주문화재단 문옥배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발제와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패널 소개가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발제자로 공주인의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실천을 위한 재원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실 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본부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공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신
정연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와 지역문화예술교육과 교육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발제해 주실 성명대학교 김현수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초문화재단의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발제를 맡으신 전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를 역임하시고 현재 홍익대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선영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의 열띤 토론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셨는데요. 우선 제 옆에 산처럼 자연동작치유센터 강희자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아트키운 윤이나 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경대 한정석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2021년 공주문화예술교육 포럼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공주가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이며 두 번째 주제는 지역의 지역문화예술교육 변화와 모색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제와 함께 열띤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럼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발제가 끝나면 발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발제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발제와 토론이 끝나고 나면 2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지고 세 번째 발제와 토론, 그리고 오늘 포럼에 대한 종합 토론을 하고 나서 오늘 포럼을 마무리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휴식 시간, 브레이크 타임을 이용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과 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처음으로 발제해 주실 정연희 교수님을 모시고 공주인의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실천을 위한 세원이라는 주제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우리 정연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공주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공주 전역에 아주 경사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부의 문화정책이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문화정책의 어떤 권한을 지역으로 이관하는 그런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도시 사업 선정이 공주 지역이 앞으로 문화 발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서 공주문화재단의 또 빛나는 그런 역할과 그런 성과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공주인의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 실천을 위한 제언입니다. 저는 사실 문화예술 교육 정책 초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근무하면서 문화예술 교육이란 무엇인가 개념 정립과 또 문화예술 교육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방향성이나 가치를 이렇게 정의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책 초기의 노력들이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를 입시 위주의 그런 기관이 아니라 문화 중심으로 학교의 역할을 전환하고 지역 문화 자원을 학교와 연계하여서 문화예술에 대한 올바른 수용 능력을 가진 문화적 삶을 향유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육성한다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7년 기초단위 문화예술 거점 사업이 일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이 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기초단위 문화예술 교육 거점 사업들이 진행되었지만 중단이 되고 이후로 광역단위 17개 시도의 문화예술 교육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추진하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 삼고 지금까지 문화예술 교육이 이제 세 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양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은 문화예술 교육 종합계획에 의해서 그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이 지금 문화예술 교육 종합계획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그 계획을 보면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그 정책의 비전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을 추진 전략으로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 과정에서 우리 그 공주시도 기초 단위 거점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이 생활권 단위에서 현장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그 정책의 방향이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권 중심, 그러니까 기초 단위인 공주시라는 이 지역을 그 중심으로 볼 때 어떻게 그 생활권 단위에서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그 대응하는 그 공주의 문화예술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그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한 그 추진 그 기구에서 제시한 그 중앙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재 여기 이 공주라는 이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즉 지역에 기반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주 지역에서는 그 공주인의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저의 그 발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공주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시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에 보면 문화예술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문화예술 교육 시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사가 무엇인지 이런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시설이 무엇인가, 그리고 학교 밖에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시설별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니즈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의 장소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특색 있고 효과적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먼저 그 해당 프로그램이 갖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는가, 그리고 이 해당 프로그램이 그 기관이나 시설 혹은 단체의 전반적인 비전과 부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해당 프로그램이 주관하는 주요 목표 참여자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런 무엇보다도 다른 기관의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지금 현재 그 문화예술 교육 시설 현장에서 시급히 보완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실이란 문제에 대한 그 답은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에 따라 어떻게 이 프로그램들을 차별화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그런 방안들을 신중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화예술 교육 시설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시설, 그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시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문화예술교육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많은 그 논의들을 보면 이러한 그 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의 시설을 포괄한다.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 시설이라고 할 때 이러한 그 법에 규정한 시설 외에도 문화예술 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모든 그런 시설들을 문화예술 교육 시설로 간주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주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시설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이제 문화시설로는 이제 공항센터뿐만 아니라 그 공주문예관, 문화예술청, 그다음에 강북생활문화센터 그리고 세계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문화예술 그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시설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공주의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전용 공간, 청소년 문화센터에 이제 있는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22년 그 신관동 일대에 청소년 수련관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은 16개 주민잔치 센터가 모두 이제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주시에 있는 6개의 도서관, 1개의 복지관, 그리고 2개의 대학의 평생교육원, 그러니까 공주대학과 공주교육대학교의 그 평생교육원이 또 공주시의 문화예술교육시설입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연구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설들은 사실 공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부분의 기초단위 그 시도에 구비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공간들의 시설들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또한 어떻게 이 프로그램들을 시설별로 차별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설의 정체성과 이제 그 콘텐츠에 부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차별화해서 다양한 그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 제가 이번 발표에서 주목한 것은 이런 그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한 문화예술교육시설 외에 기타의 장소에 한번 그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주 지역에 존재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공주 사람이 있고 또 공주 사람의 삶이 있고 공주 사람의 삶이 연결되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그 기타의 장소에 공주 문화예술 교육만의 정체성과 차별화 전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제가 이제 공주에 거주한 지 2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발견한 그 공주 사람의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이 있는 장소는 이제 민간이 이제 이렇게 구축한 그 장소들이죠. 계룡산 동해촌, 오늘 이제 토론자로서 참석하신 산처럼 자연문적 치유센터,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게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그 서울 경기도 분당에 사시다가 그 공주에 아주 그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그 산골에서 그 이제 벌술 그리고 이제 맥주 이런 그 제조하는 그런 그 공방을 차려서 대전이나 세종시에서 이제 금호까지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린넨 2017은 린넨 천을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 이제 같이 주부들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뭔가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이제 그런 장소인데요. 여기를 사실은 소득이 닿지 않고 정부의 지원이 있지 않지만 월수금 프로그램이 계속 전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이외에도 많은 그런 그 기타 장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장소들의 공통점은 우선 이 공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장점들을 다 구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자연 그리고 삶, 직접 거기에 이제 예술가 혹은 뭔가 자신만의 그 콘텐츠를 가진 사람들이
직접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술을 추구한다는 거,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공유한다는 거, 그리고 힐링이라는 지금 현재 뭐 공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현대인에게 필요한 힐링이라는 개념들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이렇게 아울러서 누릴 수 있게 하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공주다운 그런 공간, 장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는 그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사랑하는 주체들이 그 장소를 가꾸고 그 장소를 가꾸는 것이 점점 그 바이러스처럼 번져서 또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렇게 이제 이주해 오는 그런 변화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시뿐만 아니라 세종시나 대전시 등 외지인이 배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공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공통된 그런 문제점은 운영,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회원 관리나 유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아름아름으로 하는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점점 부족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좀 불안정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어떤 개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이 부재하다라는 그런 점들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연상, 예술, 교육, 힐링이 공존하는 이런 공주다운 곳들의 공주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차별화될 수 있는 특성들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우리가 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 교육 시설의 프로그램을 안착시키고 그 시설별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는 그런 공급자 입장에 그런 기초 단위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구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임무이지만 이런 공주다운 문화예술 교육을 확립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공주의 도심에서 이렇게 전시 그림 시장인가요? 그런 파랑마다 갤러리마다 작은 전시들이 있고 그 전시들이 아주 크게 하나로 이렇게 묶여서 흔히 아트페어라는 큰 거대한 그런 행사는 아니지만 아주 큰 성과를 내는 것을 목격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또한 이런 연결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정책을 바라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뒤에 발제하시는 분이 문화예술 교육 자원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기 문화예술 교육 단체나 개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 시설에 집중해서 오늘 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소기반 접근법이나 교육접근법이라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시설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왜 차별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소기반 교육접근법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문화예술 교육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장소기반 문화예술 교육의 실천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초과되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항상 학습자 중심 문화예술 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이 우리 학교 국가수준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문화예술 교육의 실행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 시설 상이한 목적으로 상이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들은
해당 시설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밖에 없고 시설 환경 또한 다르기 때문에 시설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또 이제 단체나 예술가들이 문화예술 교육사들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주민센터에 가거나 또 이제 어디 이제 어떤 공간에 가거나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논의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학습자 중심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되었다면 지금부터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장소를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장소 중심 접근법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장소 기반 교육 접근법의 개념은 이렇게 장소적 특성을 활용해서 학습자들에게 진정하고 의미 있고 매력적인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학습 접근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뭐 도시나 농촌 마을, 공원, 문화예술 시설 및 어떤 그 장소적 개념의 시설, 공간 이런 것에서도 더 나아가서 가상 공간으로도 이제 확장해서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편익은 학습자 참여를 제고하고 학습 성과를 높이며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라는 점인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왜 이제 그런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장소 기반 교육의 편익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게링 스마트라는 이건 이제 기관입니다. 장소 기반 예술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제 기관인데요. 거기서 이제 제공한 그림을 번역해서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문화예술 교육은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예술 교육 체험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그 경험들이 추동된다는 점에서 장소 기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시 같은 경우는 연미산에 있는 그 이제 자연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이제 제가 앞에 소개드린 그런 그 작은 프로그램들은 모두 이미 장소 기반적이죠. 그러나 이제 장소 기반 예술 교육은 이런 그 학습자들을 자신이 속한 사회에 연결시키는 접근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학교 밖 예술 교육 또는 학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예술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접근 방법으로 규정될 수 있는 계속 진화해 나가는 예술 교육 분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소 기반의 예술 교육 접근법에 대해서 마르쉐라는 그 학자는 세 가지로 이제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를 배우기, 그다음에 지역 사회로부터 가져오기,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행동하기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개념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사회를 배우기는 이미 이제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사회교과나 대부분의 교과에서 이미 이제 지역과 연계한다라는 그런 그것을 이제 이미 어떤 교육의 방향으로 이미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지역 사회를 배우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우리 예술 교육에 있어서는 예술을 전개하기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문예품이라든가 예술 지역의 작가 이런 그 부분들을 그 지역 사회와 역사를 연구 조사하는 것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접근은 이미 이제 학교 교육에서 많이 배워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 사회로부터 가져오기입니다. 여기서는 지역 사회로부터 예술 작품 제작 경험에 사용할 오브제나 소재나 어떤 다양한 그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연계하고 이제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의 어느 부분에 뭔가를 이제 기념탑을 세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떤 지역이 어둡고 칙칙한데 그것을 밝게 개선하기 위한 벽화를 우리가 어떻게 그릴까 하는 부분들은 어떤 점에서는 지역 사회로부터 가져오기라는 그 개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 행동하기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물리적인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그 건축물이나 사람들
혹은 뭐 자연 소재나 억제로서의 그런 그 지역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지역을 하나의 공동체로 바라보고 학습자들이 그들의 지역 사회를 지속 가능하도록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사회 펴보기를 요구하는 행동주의적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이제 벽화 그림이라는 그런 그 이제 수업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그것을 어떤 소재로서 오브제로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주라는 이 공주 지역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 실천하고 행동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좀 더 깊이 있는 탐색과 그런 그 학습들이 이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세 가지 그 장소 기반 그 접근 방법을 이제 실행하는 데 있어 특히 이제 지역 사회에서 행동하기 이 부분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5가지 원리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가장 이제 중심에 있는 것이 학습자 중심의 원리인데요. 이것은 이제 장소 기반 그 교육이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전통적 학습 방식을 학습자의 니즈에 초점을 맞춘 학습 방식으로 대체하기 위한 교육 접근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장소 기반 접근법에 주목한다 하더라도 이 그 학습자 중심의 원리는 계속 모든 그 어떤 논의의 이제 상의하는 그런 그 원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 맥락의 원리는 일부 우리 이제 이미 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장소를 이해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 즉 그 자기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교실, 학교, 지역사회, 지역, 국가는 세계로 그 이해의 범위를 동심원처럼 확장해 나가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인지와 자각 그리고 그 안에서의 실천에 대한 그런 그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소와의 연결 원리입니다. 지역 사회를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역사적 공동체적 그 유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 지역사회 문제를 다루는 것,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 등이 이제 고려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다양하고 더 깊이 있는 그런 접근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탐구와 조사의 원리입니다. 지역 문제나 시스템, 그다음에 콘텐츠 등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생태적, 그리고 사회 정치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관찰과 질문, 제기, 그리고 예측 및 데이터 수집에 기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이 형식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공동체원으로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민, 청소년을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참여 및 실천의 원리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경험 공유, 책임 있는 행동, 환경의 감수성 등을 통해 학습자가 방문하거나 속한 장소나 해당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조직, 그리고 기관, 기업 및 정부와의 파트너십 하에 학습 경험이 자신이 속한 장소에 대한 사랑에 기반한 행동주의로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5가지의 그 장소 기반 문화예술 교육의 실천 원리를 이제 정립을 한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제 지금 문화예술 교육 단체나 문화예술 교육사들은 이미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원리들이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훌륭하게 이제 실행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공통되게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그런 원리로서 재정립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가 이제 오늘 발제를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주라는 지역 그리고 이 지역이라는 장소에 이제 많은 이제 문화예술 교육 시설들이 있고 또 문화예술 교육 시설로 분류되지 않지만 그런 기타의 장소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계속 저도 사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 한국의 이제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표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그것을 지역에 빨리 이제 공유해서 빠른 속도로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고자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해왔지만 이미 이제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났고 우리가 생활권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천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는 그 질문에 저는 이제 그 답을 그 기타의 장소, 우리 삶의 장소에서 이제 찾았다는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계속 진행할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제안 드린 것처럼 공주 생활권 문화예술 교육 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확장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교육 시설, 청소년 수련관, 이제 고마아트센터 그것만을 시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장하자. 그러니까 법에 규정한 것, 중앙 정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것에 우리가 계속 천착이 있다면 공주다움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겠죠. 발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주 지역의 장소와 삶의 가치를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로 떠나고 또 서울로 떠나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공주로 이제 삶의 장소를 옮겨왔는데요. 공주의 삶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를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어필하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를 좀 재창조하자. 정말 여기 와서 살고 싶도록 하는 그런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공주인의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그 개념을 정립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공주인의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 실천의 정사진, 로드맵 마련이 되면 좋겠다 제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논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공주에 와서 이제 아주 이렇게 특이하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뭔가 약간 스트레스처럼 저한테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문화가 백워드, 무령, 백제 이런 어떤 뒤를 돌아보는 그런 문화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왜 공주의 미래는 뭘까? 그 이야기를 누군가와 해보고 싶은데 그런 자리가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공주인의 삶이 앞으로의 삶이 풍요롭도록 또 공주의 저처럼 누군가가 공주에 와서 살고 싶어지도록 이 공주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포워드의 그런 접근이 지금 이 시점에 특히 또 오늘 문화도시로 지정이 된 경사스러운 날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주인의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 실천을 위한 제언 우리 첫 번째 발제자로 정영희 교수님 정말 수고해 주셨고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제가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발제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이게 내가 발견한 공주 사랑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에서 계룡산 구해촌처럼 자연동작교육센터 벌술 와이너리 연인내 공유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교수님 통해서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공통점들이 뭐 자연사, 예술, 교육, 힐링이 공존하는 공주다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공주다움
이게 뭐 토크가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는데 공주다움 정말 아름다운 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공주다움에 대해서 학리 발전 뭐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제가 아마 오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공주에 대한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공주 감정기에서는 누구나 아트 블랙가 된다. 기사가 있었는데 지역 미술 시장 확장을 이끄는 작은 그림들. 그래서 인간이 운영하는 갤러리 세 개가 뭉쳐서 아마 공주문화재단에서 아마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런 작은 미술 생태계 열린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이 좀 이슈가 되어서 아마 지금 뭐 이렇게 인물이 지역에도 확장 기여서 아마 이렇게 온다고 공주에 어떻게 이걸 했고 계획을 했고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른 재단에서도 모델로 삼아서 아마 확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설들, 기관들, 근데 인간이 운영하는 장소를 어떻게 기획에 의해서 이렇게 아마 기사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 기관의 예술 접근 방법, 지역 사회를 배우기, 지역 사회에서 행동하기, 그다음에 지역 사회로서의 가꾸기에 대해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장소 기반 문화 예술 교육의 실천 원리, 순차적 맥락의 원리, 흑수자적 힘의 원리, 국민 조사의 원리, 장소와의 연결 원리, 참여 및 실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토론 시간을 뭐 10분에서 10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게 토론 패널 분들이 나오셨는데 질의를 좀 해주시고, 끝나고 나면 여기 객석에서 질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토론을 할 산처럼 힐링센터 강희자입니다. 저는 정현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이 공주에서 22년 동안 살면서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주인들이 오랫동안 여기에서 삶의 철학을 곳곳에서 예술을 해가고, 그렇지 않으면 예술에 접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긴 이야기보다는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공주에서 태어나서, 공주에서 지금 아마도 몰라도 부동산 그런 사람인데, 저한테는 한 32년 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잃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어려웠을 때 제가 어떻게 견뎠는지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예술한 사람이어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춤을 추는 사람인데, 무대에서 춤을 춰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옛날에 굉장히 기쁨이 있어서 무대에서 활동을 할 때 좋았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한 예술 안에서 내 삶하고 어떻게 접목되었을 때 이 역경이라든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게 자연스럽게 저한테 접해졌거든요. 그것이 이제 공주의 십교품이 저한테 유년 시절에 겪은 소품, 그리고 석상예비 노래관이라든가 이런 동산석이라든가 이런, 지금 제가 공무원 연수원이라든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곳에 가서 실기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공주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별로 치이는 게 예입니다. 아마 지금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거나 인터뷰를 하지 않는 예인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곳곳에서 자기 역량을 굉장히 잘 소화하고 계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커다란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이미 예인이시고 삶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현희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서 제가 길게는 이야기 안 하고 제 인근에 있는 세종시에 있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가끔가다 와서 저한테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예술에 대해서 조언을 받는데 세종시에서 1년에 1,500명 대비 2,000명을 직원들을 뽑는다고 해요. 공무원들을 뽑는다고. 근데 이분들이 제일 희망하는 곳이 어디냐면 공주예요. 살만한 곳, 짓는 게.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데 자기네가 접해야 될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이미 그분들은 그 퀄리티가 있잖아요. 청사에 있으시고 가족 간에 오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연을 보는 것도 어느 축에 어느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지. 근데 이제 그동안의 문화재단에서 힐링이라고 하면 어떤 다른 분야로 이렇게 옆에를 놓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관객한테 감동을 주지 않고 관객한테 어떤 힐링이 없으면 이거는 안 뽑는 찐빵이 되는 공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수업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문화로 여기서 설마대에서 그런 움직이는 동작 치유 같은 거 이런 걸 하는데 그건 춤도 아니고 그렇다고 떼어피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공주라는 특성이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소나무에 막 물리물리한 것들이 지금 100년이 넘었을 거죠. 아마 보면보다도 제가 유년 시절에도 그 소나무가 그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혜지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문화의 지식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화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술인들이 문화를 큰 맥락에서 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정서 있고 어쩌면 우리를 생각하는 어떤 심볼마크 같은 건데 그 안에서 예술이라는 것이 좀 작용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굉장히 궁금한 저 같은 곳에서는 소외됐던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뭔가 이 일을 펼치려고 하면 유관기관에서 담당자들이 저하고 콘텐츠가 맞지 않거나 이래서 그것들이 못 펼쳐지고 그래서 오늘 정혜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주인이 참가한 제 문화예술의 실천이라는 것은 오늘 지금 공주가 정말 글로벌한 상태에서 문화예술을 하기 위해서 첫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주 작지만 분명히 이것은 실행되어야 되는 거고 누구나가 다 행복하고 안정하기 위한 어떤 것인데 그 모든 사람들한테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이끌어주는 것들이 예술인이라고 생각하고 작게나마 그쪽으로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정혜리 교수님의 그런 말씀은 제가 늘 생각했던 그런 것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이것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센터장님, 네네. 산처럼 자연동작팀 센터장 강희자 센터장님, 제 말씀드리고요. 아마 지금 그 정인희 교수님의 장소 기반의 예술 교육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아마 실천하고 계시는 대표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강희자 센터장님 이야기해 주셨고 또 뭐 다른 우리 패널 분들 중에서 뭐 질의나 아니면은 이 중석에서 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서시고 자 서시면은 우리 계속해서 시간 관계상 지금 시간이 너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발제를 하실 상명대학교 김현수 교수님이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와 지역문화예술교육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문화예술교육 포럼의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상명대학교 김현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문화도시 선정이라는 경사스러운 소식과 함께 이 공주문화재단의 뜻깊은 포럼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와 지역문화예술교육 자원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교육 지역화에 초점하여 정책적 흐름을 설명드릴 것이고, 앞서 정현희 교수님께서 교육의 공간 자원, 공주다운 공간 자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 공간 자원과 더하여서 문화예술교육의 필수적인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주 내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짧은 생각이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에서 언급되는 지역문화예술교육 자원에 관련된 부분은 2017년도 진흥원에서 발주받아 직접 참여 연구하였던 부분을 제가 부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지역화에 초점하여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큰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문화예술교육 진흥원이 만들어지기 이전을 태동기라 할 때에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확장을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지적 차원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대두되게 되었죠. 그 뒤 교육부와 문체부의 공동 추진으로 지역 문화 기반 시설과 학교 간 연계를 논하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고, 학교 문화예술 교육과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2004년 당시 문화부내 문화예술 교육과가 신설되게 되었고, 이 시기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한 것이 최초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공식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5년 진흥원 설립 후에 문화예술 지원법이 제정되었고,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그리고 정책의 기초 틀이 마련되었다 볼 수 있고, 이때를 도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내에 지금의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두 축의 부분이 명시화되었고, 현재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모태가 되는 지자체 협력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기초지자체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정과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추진 기간을 설정해서 중앙과 지역 간의 전달 체계 구축이 시도되었는데, 그 뒤에 이제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문화예술교육은 초중고등학교 문화예술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이라는 그런 체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범주는 주로 취약계층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 정부는 예술교육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서울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 예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발표하여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이 시기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도 굉장히 증대되어서 서울 아젠다 실천을 위한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방안이 발표되는 등의 이유로 이 시기를 문화예술교육의 확장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가 좀 의미 있는 부분은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이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의 그런 교육에서 근로자와 같은 일반 시민을 향하게 되었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2011년도에는 광역지자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지정이 되면서 16개 광역시도 중심의 행정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를 목표로 2014년도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이 수립되었고, 같은 시기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가 논의되었긴 하였으나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데 방점이 있었고, 소외계층의 욕구 유형에 따른 맞춤형 사업이 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이 지역화와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과 지역의 기반시설의 불균형이라든지 예술활동 지수 등을 보시면 여전히 이 시기 때에도 지역화를 충분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루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외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까지의 전달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지역 기반 문화예술 교육 개념의 불명확한, 그리고 지역 사업 간의 변별력의 부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 시기에 대두되게 되었고, 문화예술 교육 지원 정책의 방향성 재정립이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으로 문화예술 종합 계획이 의무화되었고, 또 하나의 이제 큰 변화는 사상 최초로 17개 광역 단위의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이 요구받게 된 점이겠죠.
그리해서 2018년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이후에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문화예술교육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것은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추진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하고 2020년 기초단위 거점 구축 사업도 연이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지역화의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은 중앙 주도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이 지역과의 연계를 깨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오면서 기반 마련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의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시기에 본격적으로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탈중앙화 문화 분권의 흐름에 맞춰서 이 지역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해서 그 지역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가져야 할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내용에 보면 주민 참여 확대라든지 중앙의 권한 이양, 지방으로의 이양, 그다음에 재정의 지방 분권화, 인력의 전문성을 위해서 기존의 이제 공무원 순환 근무제를 장기 근무제로 이원화하는 내용 등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의 지역 분권화는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만의 방향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를 관통하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주시가 속한 충남 지역은 충남 문화예술교육재단센터에서 광역 단위의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진흥 방안이라든지 이번에 실태 조사나 여러 가지 사례집을 발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충남 지역 주요 문화예술 기관들의 종합 몇 건을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지금 넣어놨는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문제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은 전문 인력 부족, 그다음에 교육 인프라 부족, 그다음 예산 확보의 어려움, 참여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충남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하게 언급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 인식이 있는 지자체는 그나마 다행스럽고 자기 분석조차 되지 않거나 혹은 굉장히 무심한 기초 단위 지역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 내의 문화예술교육 자원의 유의미한 활용으로 함축되어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음 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기초 거점 기관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림입니다. 주요 기능으로 자원 발굴, 축적 매개, 그다음에 자원의 성장 지원, 지역민의 교육 인식 확산 홍보, 결국 이를 통한 지역 색이 묻어나는 지역 특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확산 보급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공주문화재단이 2021년도 올해 8월에 이 충남에서 유일하게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를 선정되어서 재단 내 문화예술교육 지원 센터를 두고 아트센터 고마를 중심으로 시민 문예 아카데미, 인문강좌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단이 앞으로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공주 내에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자원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기준의 사례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보시면 교육 주제, 교육 대상, 교육 장르 선정에서도 지역을 고려한 설정이 주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단체와 지역과의 연결성, 특히 지역문화예술 교육에서 지역문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5번째의 기준은 지역에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역 문화예술 교육 자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교육 자원은 기존에 통일되게 명시된 정의가 부재하므로 이를 개념화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를 통해 고려했던 점은 첫 번째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명사가 합쳐진 합성어이기 때문에 단어별 범주가 굉장히 각각 크기 때문에 각 단어별 관점의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목적에 따라서 이 문화예술 교육 자원을 바라보는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분명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개념어를 중심으로 분절해서 개념 정립을 하였고, 이 목적이라 함은 이 중앙과 지자체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 자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때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분류 체계를 설계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원래 연구 내용에는 훨씬 더 다양한 개념어들을 제가 다 정리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추격하여서 상단의 문화예술교육과 하단의 지역문화 자원에 대한 정의를 짚어보자면, 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상의 정의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지원법상의 정의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 내용으로 하는 정도의 굉장히 협의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이 되고 있고, 지역 문화 자원에 관련된 정의를 보시면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도 진흥원에서 수행된 문화예술교육 자원 조사 때 쓰인 정의를 보면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인적 자원, 축제, 문화재 등의 예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선 이런 개념어들에 대한 정리와 더하여서 사실 지역에서는 이러한 예술에 국한된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적 배움을 모색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반영해서 그 개념은 더 확장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원을 예술교육 관점으로 협의하게 구분을 하게 되면 실제 지역에서 모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화자원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한 폭넓은 정의와 지역에 맞는 특수한 특성을 함께 고려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자원의 범주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지금 3계층으로 구분된 문화예술교육 자원, 지역문화예술교육 자원을 분리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하층에는 문화자원이라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범주고요. 그 범주 안에는 문화 교육을 위해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층에는 문화예술교육 자원 계층이 있는데 하단에 문화자원 내 여러 자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중에는 문화예술교육만을 위한 자원이 중간 계층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상단에는 지역문화예술교육 자원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 자원 중에 그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이 반영된 그런 범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 안에 이렇게 동그란 원이 그려지면서 서로 순환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들 간에는 교집합의 요소가 분명 존재하고 서로 유기적인 영향관계에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것을 다시 얘기하자면 지역문화예술교육 자원은 문화자원과 문화예술교육 자원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지닌 그런 범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념 모형을 보시면 크게 문화예술 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소재적 성격을 지닌 예술문화자원이라든지 역사문화자원과 같은 그런 소재의 성격을 지니는 자원이 내부에 배치되어 있고, 그 외부층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내부에 문화예술 교육의 소재로서 쓸 수 있는 콘텐츠성 자원을 담아낼 수 있는 인적 자원이라든지 제도적 자원, 공간 자원을 구분하여 외부층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문화예술 교육도 다변화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해서 다양한 자원을 추후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오픈형 취미로 구성하여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지역 문화예술 교육 자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류체계는 2개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문화예술교육의 필수적인 핵심 구성요소 기반 분류체계와 오른쪽에는 문화예술교육을 실제로 실행하는데 프로세스 기반의 분류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 핵심 구성요소 기반 분류체계는 문화예술교육을 하는데 필수적인 콘텐츠, 인적, 제도적, 공간자원 총 4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었고, 이 중에 이제 콘텐츠 자원 같은 경우에는 예술 문화 자원으로 한정짓지 않고 실제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생활 문화 자원이라든지 자연 문화 자원, 그다음에 융합 문화 자원
등을 포함해서 보다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의 프로세스 기반 분류 체계는 문화예술 교육 실행의 프로세스 구분에 따라서 기획과 교육 실행 단계에 중점을 둬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장표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아래 제가 예시를 넣어놓은 것과 같이 분류 체계 아래 콘텐츠 자원 내에 콘텐츠 자원 중에 예술 문화 자원 파트를 넣어놓은 예시와 같이 실제로는 중분류, 세분류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별 자원 조사를 지역에서 가용 가능한 자원을 도출하며 문화예술 교육에 필요한 지역의 자원 목록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핵심 구성 요소 기반 분류 체계는 지금의 그림과 같이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기획 공급 인력들이 교육을 기획할 때의 다양한 조합으로 선택 활용 가능합니다. 그림의 설명을 보태자면 교육을 위한 콘텐츠 자원 내에 역사 문화 자원인 문화재를 선택할 수 있고 이때 활용 가능한 교육 공급자와 교육 대상인 청소년을 선택하고 실행에 필요한 예산과 법조례 등 제도적 자원을 검토한 뒤에 교육이 가능한 시설 등을 파악해서 선택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콘텐츠 자원을 추가하거나 교육의 수혜자를 확장시켜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매칭법으로 손쉬운 기획 아이디어 도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프로세스 기반 분류 체계는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기획하거나 공급하시는 그런 인력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 실행할 때 고려해야 할 단계별 자원 진단을 위한 가이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단계로 크게 4개의 주요 자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교육 실행 단계는 실제 문화예술 교육 실행 운영하는 단계로 크게 5개의 주요 자원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 기획 단계와 교육 실행 단계에서 좀 중첩되는 그런 자원 구성이 보이지만 사실상 그 실행 단계별 사용 비율이라든지 중요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류체계 세분류나 세세분류 차이에서 차이가 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공주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에 3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주문화재단의 역할 재정비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큰 흐름을 보았듯이 기존의 각 주체별 역할들이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 제시, 물적, 인적, 제도적 인프라 조성 등의 지원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광역 단위 거점 센터에서는 기초보다는 보다 넓은 범주에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 단위에서는 중앙 광역단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에서의 여건이나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여 문화예술 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설정하여 예산 확보와 교육 관련 사업 진행에 유용함을 가질 수 있으며 앞서 자치국법 계획에서도 언급되었던 문화예술 교육 전담 팀이라든지 교육 전문 행정 인력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기초 거점으로서 지역 내 기관과 단체들을 매개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밖에 기초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의 재정립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세스상의 사실 모든 단계가 중요하지만 교육 실행 이전에 기획 단계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이 문화예술교육 기획은 개별 단체의 어떤 요구보다는 지역의 자원과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기획 설계가 필요합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교육을 하기 위한 환경 분석이 필수적이므로 공주 내에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한 자원에 대한 탐색, 분류, 해석, 연구의 프로세스를 통해 자원들 간의 접점을 찾아 주민과 연계를 증대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분류체계를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던 핵심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자원 4개를 중심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콘텐츠 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을 위한 콘텐츠의 범주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후에 이 기술과 융합 또 문화예술 교육이 더욱 기술과 융합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기존의 예술 영역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파악이 필요하고 학교 사회문화예술 교육 이렇게 이분화하기보다는 지역민의 삶과 연계 깊은 문화예술 교육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인력 자원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 담당자, 그다음에 지역 교육자에 대한 장기적인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 플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수요 참여가 이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는 기반이 되므로 공주 내에 문화예술 교육 수요에 대한 조사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간 자원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은 이 교육 장소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공공사업에 참여하시는 교단단체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앞서 전현희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지역 내에 활용 가능한 그런 기타의 구간까지 문화예술 교육으로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역에서 교육하시는 교육단체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예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체적인 지역에서의 예산 확보가 계속 강조되고 있고 이 노력하지 않으면 예산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선 조례 수립으로 종합 계획 수립, 협의체 구성을 비롯해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그런 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 내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파악이 사실 중요하겠지만 기관별 지역 내 상황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될 자원을 선별해서 파악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모든 자원을 엮어낼 수 있는 장기적인 문화예술 교육 추진이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협력 강화와 확대입니다. 다양한 협력 관계 강화 및 확대, 지금 공주문화재단에서도 공주 문예회관이라든지 문화예술촌 등의 이런 시설을 수탁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이제 다양한 공주 내 기반 시설들과의 어떤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 관계를 늘려가고 이들 시설을 모아내는 허브로서의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연대 사업 추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주문화재단의 힘으로만 하지 못하는 것은 기초단위 간의 협력으로도 해낼 수 있을 것이고 이 밖에 지역 전문가와 대학과의 연계로 상생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공주시는 공주문화재단이 있는 웅진동 내에도 천혜의 백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의미한 자원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주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서 공주 내의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면밀한 자원 관리를 통해서 공주 내 각 동네별 자원을 진단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교육 실행에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해서 동네별 수요에 맞는 세심한 교육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 소멸이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 공주문화재단과 여기에 참석하신 지역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이 협력한다면 이 지역이고 공주라서 가능한 지역의 특화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공주 내에 더욱 발전된 문화예술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발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현수 교수님, 문화예술 교육의 지역화와 지역 문화예술 교육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단 정책적 흐름, 지역화 문화예술 교육 지역화의 흐름과 지역 문화예술 교육 자원, 공주형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 연구 아마 그 문화예술 교육 자원에 대한 연구를 문화예술 교육 진흥원에서 협력을 받아서 얼마 전에 3년 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제가 아마 지역을 많이
그때도 뭐 그제도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다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마 제가 공주를 알았었던 것 같아요. 알았었는데 요 근래 제가 공주의 이 포럼뿐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공주를 이렇게 자주 찾게 되는데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예술교육 자원 파악할 수 있는 자원이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수 교수님 발표해 주실 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김현수 교수님이 발표하는 발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이나 교수, 이나 대표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공감하는 내용도 너무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지역 이 문화예술 교육 자원 파악하는 것이 기초 단위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작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공주문화재단이 또 지금 그 단계를 또 잘 닦아나가고 계시고 또 이제 문화도시 선정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었어요. 발제를 들으면서. 그 세 번째 파트에서 이제 봉준의 문화예술 교육자원 재정립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기획 설계 단계에서 분류, 해석, 연구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해석 단계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또 이게 되게 필요한 단계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그 어떤 시각으로 자원을 해석하는지가 그 문화예술 교육에서 그 효과성이나 또 어떤 게 굉장히 성공적이고 성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해석에서 좀 어떤 접근이 좋을지 혹은 또 교수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실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사실 이 자원을 탐색하였다 할지라도 이 적절한 그런 해석이 덧붙여지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떤 관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 공주 안에도 이 고마나루라고 하는 여기 근처에 있더라고요. 고마 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교육 자원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 지역민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것이고 타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것이고 타지의 교육 전문가가 바라보는 것이 있을 것이고 공주 내의 전문가가 바라보는 관점, 그 깊이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주 지역의 자원에 대한 해석은 이 공주문화재단 담당자뿐만 아니라 사실 이 공주 내에 있는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에 그 협력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역의 전문가 인력 풀을 좀 만드셔서 이 재단 담당자분들과 더불어서 지역의 이런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지역민들과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다면 이 자원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윤미나 대표님 나오셔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현장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을 하실 때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자원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활용에 있어서나 실제 교육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지역 기반으로 문화예술 교육도 진행을 하는데 오늘 발제해주신 내용 중에 좀 와닿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역사문화 자원 아니면 뭐 자연 뭐 이런 자원들을 활용할 때 처음 시기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뭔가 단순 방문을 넘어서서 뭔가 이렇게 좀 허락이 필요하거나 뭔가 이렇게 조금 더 행정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 단체 입장에서 처음에는 이걸 어디 가서 물어봐야 하지? 또 예술가 기반으로 출발하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단체 같은 경우는 어디부터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재단이나 이렇게 또 그 중심이 되어주시는 허브에서 사용 허락 관련된 뭐 조율이나 뭐 매개나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신다면 사실은 처음 이제 또 단체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물리적 장소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기획자나 또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것, 또 그 장소를 어디로 할까. 요즘에는 온라인 공간,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도 이제 점점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동시간대에 한 공간에 있으면서 그 공기를 같이 함께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여전히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아까 정현희 교수님께서 이제 홍보 관련해서 워낙 단체들이 그 부분을 늘 어려움을 겪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저도 좀 공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 차원에서 또 이렇게 그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해주시면서 민간단체들, 예술교육 단체들에게 그런 역량 강화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조금 더 마련이 되면 물론 또 단체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또 부딪히면서 깨달아지는 것들도 있지만 좋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또 생겨난다면 그것을 발판으로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는 좀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그 아까 인적 자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인적 자원 관련해서 공급자 입장에서 고민을 늘 하지만 수혜자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사실은 아까 이제 홍보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수혜자 스스로가 내 안에 이런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것부터 사실은 이제 노크를 해야 하는 상황들도 꽤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교육에 대한 니즈를 끌어낼 때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지 좀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려봅니다. 저도 이 공주에 오기 전에 공주를 미리 검색해서 공주 10경부터 찬찬히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외지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자원들이 많아서 굉장히 보석 같은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보석 같은 지역에 사시는 그 시민들이 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그런 사랑 혹은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관심이 사실 어느 정도인가 사실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 문화예술 교육 필드에 계시는 분들은 이 문화예술 교육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고 왜 이게 삶에 필요한지 굉장히 많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일반적인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나가서 물어봤을 때 그런 반응은 굉장히 냉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서 저희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시민들이 어떠한 곳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봤을 때 혹은 공주 내에 있는 어떤 지역적인 이슈가 있다면 시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슈가 있다면 그것과 문화예술 교육을 좀 연결지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인 환경 이슈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공주라서 가능한 문화재 훼손,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이슈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주 내에도 공주교대, 교육대학교도 있고 국립공주대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지만 사실 노년층들이 많은 동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 공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이슈와 이 문화예술을 좀 적점을 찾아서 좀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교육을 좀 만나게 해주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지만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문화예술 교육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그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자원 어떻게 보면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큰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그래서 공주의 문화예술 교육 자원은 공주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재정립을 해서 공주만의 문화예술 교육 자원이 뭔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정말 우리 발제 선생님들 토론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정시에 시작하고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부는 발제 1,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잠깐 20분 동안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여기 오신 분들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에서는 3시 50분부터 우리 발제 세 번째로 하는 김성균 교수님의 발제하고 그다음에 토론 이후에 종합 토론 시간을 가지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깐 20분 동안 쉬는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